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희정입니다. 최근 우리 산업 전반을 좀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대차뿐만 아니라요. 이 IRA 이 글로벌 무역 상황까지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잘 지내셨죠? 예, 그동안 우리 서울경제 월간 서울경제 기다리면서 마음이 막 달았어요. 왜 빨리 안 하나? 네, 지금 너무 지금 경제가 중요한데 그렇죠, 네. 경제 중에서도 또 우리 서울경제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경제가 제일 중요해. 네. 현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도 나와주셨는데 저 오늘 소중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요즘에 정말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요. 네. 사실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 문제다, 좀 많이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막상 이게 뭔지도 그렇죠. 좀 정확히 알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고 좀 어떻게 발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떤 점을 좀 집중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래서 IRA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근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뭐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지금 바이오 기업들의 뭐 혜택을 주고 안 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하고 인플레이션 감축하고 무슨 연결이 되죠? 우리 신앵커는 네. 이게 왜 감축법인 줄 아세요? 정확히 저는 공부를 했지만 또 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게 네. 이 부분조차도 잘 네, 모르는 경우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많은데 네. 간단해요. 네, 네. 뭐냐면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법의 더 중요한 핵심은 돈을 걷어들이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에서 볼 때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던 거예요.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고물가가 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성, 이 인플레이션이 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네. 돈이 풀려 있는 걸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소득 $10 이상의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한다. 팍팍 긁어들이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에는 1% 과세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실제 그러면 이 돈 중에서 기업들에게 또 이 바이오나 반도체나 또 2차 전지 기업에 들어가는 돈은 한 412조 원 더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걷어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이 물가를 좀 잡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탄소 중립이나 기후 대응 쪽으로 네. 이산화탄소 기후 대응 쪽으로 투자를 하는 쪽 돈을 더 걷어들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고서 네. 미국이 돈을 풀어? 왜 우린 돈 안 줘?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쓰기는 써되 미국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쓰냐 이게 핵심이죠. 네,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 기업에 써. 미국 기업이에요. 네. 미국 기업이 돼 어디에다가 기후 대응. 그다음에 미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 미국이 한때는 반도체 그러면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네. 인텔이 있죠. 퀄컴이 있죠. 다 미국이야. 네. 그런데 지금 어느새 이 미국의 반도체의 지위를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들이 자꾸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온통 IT 기업 천지인데 미국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안 돼. 그런 거 이거 우리 물가를 올릴 만한 이 기업들은 미국에 있어야 돼. 바이오까지. 네. 바로 그래서 이 기업들에다 지원을 해준 미국 기업이에요. 네. 그럼 자 미국 기업에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미국 기업의 점을 탁 찍으면 어떤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겠다. 최근에 미국 네. 분위기를 봐서 사실 바로 중국이다. 떠오르죠. 네. 그래서 중국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른바
이 미국이 계속해서 강달러를 유지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합적인 내용들을 볼 때 이 강달러의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중국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하려는 게 깔려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미국의 이른바 국가 경영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강달러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니, 미국이 왜 이래? 지금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켜봐야 될 사항은 뭐냐? 네. 지금 이걸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자, 굉장히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 중국은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미국은 어떤 기업에 혜택을 주겠어요? 중국과는 거리를 좀 두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이 볼 때 좀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네. 우쭈쭈 아이 니들은 이뻐. 이쁘다고 했잖아. 한 기업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FTA를 맺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미에 있는 나라들. 브라질이나 또 이 베네수엘라는 제외가 되겠죠. 베네수엘라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외에 남미 국가들 페루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은 또 이런 나라들 칠레 같은 나라들은 뭔가 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의 광물로 생산된 이런 바이오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또 2차 전지가 됐든 이건 또 허용을 해줘요. 네, 허용해주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IRA의 혜택을 우리가 미국 기업처럼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때 우리가 옵쇼어링, 리쇼어링 이거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리쇼어링을 많이 했거든. 나갔던 기업 들어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상 주장했던 것은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은 우리 미국 내에 산업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고용이 잘 돼야 돼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지에 투자하는 미국 현지에 투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바로 어디를 가요? 이재용 네, 회장 삼성 가죠. 평택 공장이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미스터 리 텍사스에 투자해줘서 네. 고마워. 그 이야기는 뭐냐? 다른 기업들은 투자 안 해? 이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자 바이든이 떠나기 직전에 자 바이든의 손을 잡아서 아이 저도 투자하잖아요. 했던 사람이 누구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미스터 정, 땡큐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까지 찾아가서 아이 우리도 투자해요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이든이 코로나 격리된 상황에서도 가서 애타는 그 이 분리불리한 마음을 전한 사람이 최태원 회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네. 특히 중간 선거에서 지금 공화당 우세가 점쳐지고 있잖아요. 네. 대체로 그런 추세가 우리 방송이 되는 시점에는 대체로 하원은 공화당이 지금 먹었고 네. 상원까지도 공화당이 먹거나 먹지 않으면 차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팽팽한 결과면 결국 이건 결론적으로는 공화당 우세로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공화당 쪽하고도 상당히 외교를 잘해야 된다. 네. 이 부분이 우리 경제와 기업의 핵심인 거죠. 예. 네, 소장님이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좀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좀 거두는 정책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럼 핵심은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 그렇죠.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중 충돌이 계속될 수밖에 네, 없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을 이제 차지하게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이 미중 충돌은 더 격해져요. 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정말 입만 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싫어 이랬단 말이에요. 네. 중국에 대한 그 싫은 감정을 여과 없이 막 드러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이 IRA법,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을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중국과 뭔가 연관된 부품이 들어와 있거나 이러면은 우린 이 혜택 줄 수가 없다. 네. 이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은 화웨이 때부터 화웨이라는 이 중국 최대의
이 통신회사 자체도 아예 배제돼 버렸단 네.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임기가 연장되면서 세상에 거의 뭐 영구집권 상황 정도의 중국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워낙 미국이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은 이제 법이 됐으니까 그만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의 성격이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정부가 잘 유념해야 되는 것은 자칫 뭔가 중국과 뭔가를 해서 미국 시장에 돌파하겠다.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결 감정을 극도화한 것이 바로 이 IRA 법이고 실제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제는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장이 아니겠지만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서도 명쾌하게 했어요. 우리는 대만을 지원한다. 그 이야기는 그러고 나서 TSMC의 주가 자체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이 미국에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 대응 관련해서 11월이 이 IRA 관련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요. 네, 정부는 좀 지금 어떠한 노력을 좀 하고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미국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총선거나 지방선거를 하고 나면 한 달여 정도 여유가 좀 있고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데 미국 의회는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돼요. 바로. 월요일부터. 그러면 이제 언제 시작하는 거는 이제 결정을 해서 이 법이 통과는 됐으니까 그럼 뭐 고친다 안 고친다 결정되고 바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달이 핵심인 거죠. 왜? 이번 달에 뭔가 노력해서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바로 적용이 돼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의 재무장관이고 연준 의장을 역임하게 된 누굽니까? 재무장관이 네. 제니 옐런이잖아요. 제니 옐런이 이 또 연준 의장도 역임을 했었던 인물인데 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노동경제학자예요. 네. 그러니까 노동경제학자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 노동입니다. 네. 고용구조.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들이 많이 채용이 돼, 고용이 돼야 돼. 이것 말고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부차적인 변수인 어. 거예요. 핵심은 노동, 고용. 이게 이제 옐런 장관의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자 이렇게 미국 기업들에 많이 투입이 되고 지원이 돼야 고용이 늘어날 거잖아요. 네. 고용이 늘어나는 것을 제일 기뻐할 사람이 바로 옐런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옐런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기업을 우선으로 해서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11월 달에 하여튼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정경련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투입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지금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이창용은 하는 총재예요. 네. 이창양은 이 산업부 장관이에요. 네. 이창용은 이창양 장관이 상당히 지금 미국과 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창양 장관이 또 네. 하버드대 출신이야. 네. 하버드대 인맥을 통해서 미국에 많이 뭐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특히 네. 이제 11월 달에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골든 타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12월로 넘어가서 이미 시행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미 시행된 법을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은 통과되지만 아직 시행 전이니까 시행 전에 부분적인 법안의 내용이라도 지금 네. 일각에서는 그게 된다 안 된다는 또 왈가왈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좀 우리가 원투펀치 치듯이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정말로 11월에 좀 음. 어떻게 좀 빨리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팝송 중에서 노벤버 레인이 있는데 네. 노벤버 레인이 아니라 노벤버 IRA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11월에 정말 빨리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정말 잠깐 이야기해 예. 주셨던 것처럼 그럼 어찌 보면 현대차는 좀 발빠른 움직임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있는데요. 그 조지아주죠. 바로 민주당이 조금 주로 좀 집권을 하고 있던 조지아주에서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그렇죠. 설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첫 삽이 떴다라는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봐주면 될까요? 이게 뭐냐면은 네. 일종의 발을 담궈버리는 거예요. 네. 전략이 뭐냐? 지금 조지아주는 경합주예요. 그러니까 이 경합주가 20년 전에 클린턴 대통령,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대선에 나섰을 때 이긴 지역인데 네, 그렇죠. 계속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못 이기고 공화당이 이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이길 때 여기를 바이든이 이겼네. 네. 그것도 가까스로. 근데 여기는 여전히 경합주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 혜택을 줘라. 한국 자동차가 이렇게 조지아주에 투자를 하는데 혜택을 안 주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민주당의 현 상원 의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공장의 첫 삽을 떠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상원 의원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조지아주에 들어와 있는 현대차도 사실은 미국 기업인 거예요. 현지에 공장에 만들어진. 근데 자 첫 삽을 안 떴으면 에이 아직 건설도 안 했는데 에이 이거는 좀 나중에 네. 법 적용을 받을 첫 삽을 떠버렸어.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이미 미국 노동자들이 투입이 된 거거든요. 아, 그렇죠. 아니, 미국 노동자들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아니 우리가 너무 정말 나몰라라 한다. 이게 명분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현대차는 좀 빨리 서두르면서 네. 첫 삽을 뜨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은 공화당에서 조지아주의 의원이 이제 상원 의원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네. 이걸 외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정의선 회장이 발빠른 행보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정의선 회장을 만나서 아마 이런 기뜸을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막 아이고 뭐 이 IRA법 신경이 써 있는데 아이 투자할까 말까 일단 해. 그러면 여하튼간에 우리가 좀 중간선거 상황 보고 들이밀게 네.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뭐 그런 걸 뭐 서약서를 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교감이 있었고 그만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우리 방송 보고 있겠죠. 저는 좀 전략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로 발빠르게 잘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정말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좀 판매량이 줄고 있었다라는 부분 좀 염려가 되셨을 텐데. 그렇죠. 네. 자,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것이 네. 처음부터 전액이 다 지원되는 건 이제 점점 지원금이 늘어나요. 네. 이제 해가 바뀌면서 근데 7,500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네. 1,000만 원이야. 네. 근데 이 1,000만 원 지금 못 받으면 차값이 너무 비싸지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와 전기차를 경쟁하게 되는다는 건 미국도 있지만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이런데 네, 많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500불 받아야 돼. 그렇죠. 어쨌거나 특히 이렇게 되면 테슬라하고는 격차가 더 나버리잖아요. 근데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따 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테슬라에 이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거. 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받아내야지. 이 네. 부분을 정경련의 이 허창수 회장도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좀 이런 상황들을 이런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 설립으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까 저희가 방송 초반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 IRA 법안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일각에서는 이 IRA 법안이 이 한미 FTA 조항이 좀 위배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상호주의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네. 한미 FTA라는 것은 우리가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이게 네. FTA예요. 네. 자유무역협정 우리 신행크께서도 기억나실 거예요. 2006년, 네. 7년 정말 노무현 정부에서 그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또 비슷하시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이 됐던 것이 바로 이 한미 FTA이고 당시에 정말 협상의 이 검투사인 여러 명의 우리 관료들도 투입이 됐고 정치인들도
이 한미 FTA 통과를 위해서 그 많은 네.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력해 왔거든요. 그렇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막 시위도 있었고 네. 특히 이제 농민들의 경우에는 이게 맞아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네, 다 것이 길거리에 나오셔서 그렇죠. 네. 이게 농산물이 상당히 들어오게 타격받을 수 되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 보니까 이제 10년 이상 흘렀잖아요. 그렇죠. 15년 정도 됐는데 그때 하길 잘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정책은 여야가 따로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먹거리를 누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우선 우리가 몇 가지만 이게 왜 한미 FTA 협정에도 위배될 수 있냐면 우리는 테슬라 전기 자동차 미국 차예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비용을 다 지급하고 산다 그러면 테슬라 차값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원금이 테슬라에도 적용이 되면서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예요. 기아차는 현대차보다 더 많이 팔려요. 팔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성공하고 있는 모델을 만들어준 것이 사례를 만들어준 것이 우리 시장이고 실제로 이게 세계 무역기구죠 WTO의 이 규정을 보더라도 미국이 특정한 국가를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제기를 미국에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이른바 IPEF에 참여하겠다는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우리가 뭐 군사안보 협의체인 쿼드에는 중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을 겨냥한 군사안보 협의체에 어떻게 들어가요? 중국이 그래도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네. 그런데 IPEF와 이 프레임과 그 다음에 WTO를 생각하더라도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미 FTA 정신이 우리는 테슬라 지원금 주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이 테슬라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트위트까지 인수를 하고 있고 이 아이언맨의 실존 인물이 바로 머스크 아닙니까? 저랑 또 동갑이에요. 와, 난 뭐 한 거예요. 네.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는 네, 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IRA 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이 법이 누구 우선이라고 그랬죠? 미국 미국이죠. 기업. 네. 그래서 미국이 그런 말을 안 들어. 다른 때는 가령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네. 어겼다 그러면 뭐야? 그럼 USTR 보냅니다. 무역 대표부 보내죠. 네. 그러니까 막 그냥 정말 우리가 미국 무역 대표부 온다면 깜짝 놀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미국이 잘못했어. 미국이 이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도 미국은 네. 기도 쫑긋 안 해요. 왜? 우리 기업이 먼저야. 미국이 먼저야. 그렇죠. 네.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이제 미국 내에 K-스트리트에 있는 워싱턴의 이 로비스트 그룹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좀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한국을 이렇게 했다가는 한국 내의 여론이 상당히 나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미국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고 실제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서는 우리 경제에 미국이 위협적이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런 건 미국도 원하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7,500불 지원이야. 그래도 한 6,000불 지원이라도 이끌어내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식의 시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전기차 업종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사실상 요즘에 이런 법안 때문에 한국의 전기차 산업은 피해는 조금 예상된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배터리 업종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반대로 이 법안 덕분에 배터리 업종의 좀 전망은 좋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국내 배터리 3사죠. 뭐 지금 실제로 삼성 SDI라던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좀 네. 계속 오르고 있고 전망이 좋은데 지금 그렇죠. 배터리 업종 좀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좋을 주식을 지금 산다면은 우리 배종찬 소장은 무슨 주식을 살려고 그러면 저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네. 30년 뒤에 그래도 그때 가지고 있을 만한 주식을 지금 고른다면 뭘 사시려고 그러면 저는 2차 전지. 네. 왜?
물론 3차 전지 있으면 3차 전지 사겠죠. 근데 2차 전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업이 성공하고 매출이 급신장하려면은 두 가지입니다. 네. 어디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 기술에서 수요가 뒤따르느냐.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상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살려고 들어. 그러니까 공급만 하면은 물건만 만들면 누구든 사요. 네. 이럴 때 우리가 돈을 쓸어 담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지금 2차 전지예요. 전지다. 왜? 네. 2차 전지를 거의 완성 단계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 경우는 세계에서 4-5개 정도 국가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걸 가성비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거의 뭐 넘버원 수준이죠. 네. 넘버원 수준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이 상당하게 이 값싼 노동비로 인건비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품의 완성도, 기술력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또 새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 내구성이나 배터리는 지속성 자체가 다 달라지죠. 그래서 네.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관련된 이 체인 자체가 밸류 체인 자체가 다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분야에서 거의 최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천천히 우리가 담아둘 정말. 필요가 네. 있어요.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은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자체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게 아니면 그렇다면은 이 IRA의 지원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겠지만 2차 전지는 뭐냐면 자 미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미국 차는 이 2차 전지가 결국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우리 2차 전지가 미국 차에 장착된 것은 지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현대나 기아차에서 만드는 또는 앞으로 뭐 다른 완성차 업체에서 만드는 전기차야 이 IRA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 치지만 우리가 미국의 포드나 미국의 테슬라나 또 미국의 GM이나 크라이슬러에 지원해주는 2차 배터리는 적용을 받는 거예요. 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 전체가 7,500불의 지원을 받는 거거든. 그러면 LG 엔솔하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미국에다가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미국 완성차들이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우리 2차 전지 배터리 업체하고 같이 완성차 콤플렉스 공장을 아예 그냥 이 같이 만들자 완성. 네. 그렇죠. 그 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 기업에도 2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지만 또 미국 기업에도 바로 공급을 했으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하튼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또 이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거의 최종 단계의 업체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네. 저는 옆에 밸류 체인을 봐라. 그러면 밸류 체인은 더 넓을 거 아니에요. 밸류 체인은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국가에도 음극재든 양극재든 다양한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된 부품들을 심지어는 이건 네. 설계나 케이스까지도 포함이 될 거예요. 공급을 하지만 이 이제 부품 밸류 체인의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네.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업들의 이 주가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또 SDI보다도 쌀 거 아니에요. 네. 이 기업들을 이럴 때. 차곡차곡 사놓으시라는 거예요. 네. 특히 이들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의 1차 밴드에서도 네. 2차 밴드까지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주가에 따른 가성비가 적용이 되고 우리가 PER이든지 PDR이든지 상당히 값어치가 있다. 펀더멘털 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밸리디티하다고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차곡차곡 좀 물론 제가 특정 종목을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그 종목만 생각해요. 그렇죠. 머릿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놓고 구분을 해놓고 네. 아 이런 종목들을 좀 단계별로 공정의 이 2차 전지 제조 공정의 단계별로 나눠놓고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다면 그만큼 효과적인 게 없죠. 네. 그 종목들이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는 우리 주식 시장의 제일 상단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네. 봐야 되겠죠. 네, 정말로 이렇게 IRA가 시행되고 나면 미국 내에 있지 않은 완성차 기업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반면에 이제 2차 전지는 정말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 미국의 자동차와 2차 전지를 좀 넣게 되면 이 2차 전지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 전망도 좋고 하니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관련 밸류 체인까지 좀 살펴보시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쌓아가셔서 좀 좋은 그렇죠. 종목 가져가시면 좀 길게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 말고 이제 IRA에 좀 수혜를 받게 될 좀 주목하시면 좋을 다른 산업도 좀 있을까요? 저는 기업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기존에 우리가 네. 시총이든 그룹의 순위를 봤을 때 주로 뭐 삼성이나 SK나 LG나 뭐 현대 쪽에 다 뭐 현대중공업이든 집중을 하시잖아요. 저는 조금 이제 이 그룹 차원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 저는 이런 국면에서 한화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연초에는 태조 이방원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화그룹을 좀 눈여겨보시라. 이건 특정 그룹에 대한 호감도가 아니라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이 IRA법의 성격이 결국에는 이 재정 부분을 좀 더 상당히 좀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는 성격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후 대응에 대한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의 의지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IRA법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전지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탄소 중립이니까 뭐 수소 경제 영역도 있을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축이 되어 왔던 것이 바로 태양광이에요. 근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그동안 별로 뭐 배 소장님 재미 못 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게 IRA 법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아주 큰 투자를 안 했어요. 할 게 이제 한다니까 내가 하는 게 IRA 법이에요. 네. 그동안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국가들이 주로 어디예요? 태양광 관련해서요. 유럽이었죠. 네. 유럽이 이제 최종 엔딩 또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어디예요? 유럽에서 중국이었죠. 네. 중국이 왜냐하면 네. 이 폴리실리콘의 상당 부분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곳을 만들어야 이 인곳 폴리실리콘이 우리 밀가루 같은 거예요. 인곳은 뭐냐면 밀가루 반죽이에요. 밀가루 반죽을 펴면 뭐가 돼요? 우리는 이건 빵판이 되는데 실제로 인곳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가지고 펴버리면 이게 태양열판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되죠. 네. 예, 이 태양열판이 되는데 이걸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못 따라가. 왜? 수요도 별로 없는데 중국이 꽉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네. IRA법이 중국 쳐준다 그랬어요? 안 쳐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태양광이야 우리가 소비해 줄게. 그럼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 솔루션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어두컴컴한 암흑이었어. 근데 IRA법에서 태양광 사줄게 하니까 중국은 대신 못 들어와. 그래서 하나 솔루션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캠핑카에도 요즘 보시면요. 캠핑카 위에 심지어는 1800와트짜리 태양열판이 깔린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800 정도 와트 깔려버리면요. 네. 이 여러분들 캠핑카 안에서 네. 더 기름 넣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실내에 들어가는 소비 전력은 이 태양열판 위에 한 1800와트 정도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캠핑 좋아하시죠? 네. 정말? 네. 네네. 그래서 이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와 하나 디펜스를 흡수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탄생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 디펜스가 어디예요? 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 방산까지 흡수를 한다. 지금 하나 디펜스에서 만들어내는 게 탱크 장갑차예요. 지금 폴란드, 유럽에서 스웨덴 같은 데서 우리 K9 자주 보다 깜짝
포를 쐈는데 너무 정확해. 그리고 불발이 없어. 네. 게다가 이 장갑차나 탱크에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는 왜 이 앞으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차를 타는 것이 기술인데 주로 이제 레이서들이 그렇게 하죠. 네. 이 차가 옆으로 쫙 미끄러지면서 이 측면 운행을 하는 거, 측면으로 이렇게 탁월한 운전 능력이 스티어링이 발휘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그죠. 드리프트라고 그러죠. 네. 들어보셨죠? 드리프트. 네. 이 드리프트가 사실상 가능할 수 있는 탱크와 장갑차가 우리 장갑차예요.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걸 몸을 털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데서는 왜냐하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벨라루스하고도 국경을 거의 맞대고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폴란드는 항상 러시아의 위협이 항상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폴란드로서는 이런 무기가 거기다 싸기까지 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RA하고는 완전히 관련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그룹을 우리가 조명하게 해준다. 그래서 네. 저는 그동안 하나그룹 그러면 사실상 오너 리스크도 좀 있었어요. 김승현 회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아들에게 사실상 경영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 상당히 좀 정교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뭐 셋째 아들 뭐 말썽도 있곤 했습니다만 그건 뭐 우리가 요즘 오너 리스크 측면에서 논의를 할 부분이고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돼 가고 있는 하나를 네.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이렇게 IRA 덕분에 기회를 좀 얻을 수 있는 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한화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 한화 이 부분 혹은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이 미중 간의 갈등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중 간의 갈등 이야기, 관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시진핑이 3연입으로 그렇죠. 네, 이제 예. 좀 확정이 되었고 이렇게 시진핑 중국 주석이 3기 집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될 텐데 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글로벌 이제 무역 양상이 그렇죠. 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이게 좀 묘한데 네. 저는 미국이 묘한 상태에서 미중 충돌이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참 묘한 상태예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운신을 해야 될지 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중간선거 패배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다. 그러면 지금 중국까지 싸워버리게 되면 미국은 여러 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나 국정 운영 동력은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중국과 차라리 협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왜? 우리가 이 미국에서 중국을 무시 못하는 것이 화교 자본도 상당히 있고 또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관련된 이 중국계의 영향력 경제적으로 무시 못합니다. 네,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이렇게 협력을 탐색을 하려는 태도 전환, 태세 전환이 이루어질 텐데 공화당은 뭐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억하시면 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공화당이 압승 못한 거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인기를 몰아줬는데 근데 오히려 또 이번에 공화당이 더 압승을 못한 이유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포비아, 공포심이죠. 오히려. 유권자들이 볼 때 공화당이 압승하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더 목소리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멜라니아 여사한테도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멜라니아 여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선거 지금 잘 안 된 가지고 여보 당신이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제발 아내분들한테 화내지만 큰일 납니다. 자제하시고.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공화당은 중국과의 대결을 더 강조할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의 태도를 조금 바꾸고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에는 친했어.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전반적인 기류 자체가 대외 정책 자체가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공화당에서는 좀 강하게 충돌.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 패배와 여러 가지 본인의 이 지지율이나 위상 때문에 좀 협력 탐색이 이게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충돌이 아니야 뭐야? 이게 우리가 상당히 위태로울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이 두 나라의 충돌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지 않고 우리가 네. 뭐 새우 정도 규모의 국가는 네.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IT나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국도 지금 세계 경제의 두 축이죠. G2 국가이기 때문에 네. 중국과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는 조금 이 소비재 관련해서 중국의 시장이라든지 네. 특히 화장품 고를 때는 미국에 파는 우리 화장품 많잖아요. 하지만 면세점이나 이쪽을 볼 때는 중국은 또 우리 K 이 코스메틱스는 상당히 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비재 쪽으로는 중국을 더 강화하면서 네. 양쪽으로부터 우리가 이거를 이럴 때 조심해야 돼. 표 안 나게. 너무 한쪽을 그렇죠. 한쪽을 편들고 있다는 그럼, 게 네, 티가 나면 편나면 안 돼. 되니까. 이런 걸 제가 잘해요. 아.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잘해서 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참 어렵지만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좀 더 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사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IRA 법안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네. 우리나라한테 사실 가장 큰 과제이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였었는데 이렇게 좀 첨단 산업 쪽에서는 미국과 그렇죠. 이 소비재 관련해서는 중국과 음. 이렇게 좀 협력을 하면서 저희가 좀 잘 그 위치를 입장을 취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이 관계가 우리에겐 어찌 보면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월간 서울경제를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네. 투자자분들 요즘 참 고민 많아요. 뭐 맞습니다. 어디다 가야 되나? 뭐 오늘 우리 방송 들으시고는 하나로 가야 되냐? 그것도 이제 여러분 참고할 사항이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서울경제 TV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위기에서 기는 기회예요. 그래서 항상 위태롭다 생각하지만 위태롭다 할 때 두 눈 부릅뜨고 뭘 봐야 되죠? 뉴스를 보고 그렇죠. 우리 차트를 서울경제 보고. TV 네. 아, 보면서 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차분하게 투자하는 것이 5년 뒤, 10년 뒤에 나에게 가장 이익이 올까? 네. 이것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말아야 네.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럼 저희 투자자분들께 네. 딱 한마디로 자 네.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 이건 망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2차 전지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미국의 정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네. 쪽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럴 때 힘들 때 잘 버틸 수 있는 기업의 특징은 재무 구조가 좋고 오너의 전문성이나 기업 경영 능력이 상당히 보장돼 있는 네.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오히려 냉철하게 저 기업이라면은 3년 뒤, 5년 뒤에 괜찮은 기업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넓혀놔라. 네.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명심해야 될 것은 3고가 아니라 3저를 생각해라. 그래서 저가의 주식을 사고 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시는 건 차곡차곡 조금씩 스노볼링을 해가고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업의 미래 가치 그럴 때 좀 싸다. 그러면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 양을 늘려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넓혔다가 좁혔다가 앞쪽으로 갔다가 뒤쪽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활한 완급 조절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기업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나만의 기준을 좀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도 해주시고 그 완급 조절을 좀 잘해 나가시면 10년 후, 20년 후까지 좀 든든한 투자 전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요. 지금 요즘에 직면한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 무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 증시 상황, 미국 중간 선거도 끝나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요, 우리 기업에 그리고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을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려나 걱정을 좀 하고 계시기보다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좀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을 통해서요,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더 극복하실 수 있는 해안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